10억을 모으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제 통장에 찍힌 바로 그날, 저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 목표만 달성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저도 12년 동안 똑같은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도, 부모님의 생신도, 심지어 제 건강도 모두 뒷전으로 밀어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 그리던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느낀 건 성취감이 아니라 끔찍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목적지가 텅 빈 사막인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저보다 먼저 깨달으셨으면 해서요. 만약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현재를 버티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경험담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12년간의 기다림을 끝내고 진짜 삶을 찾아갔는지 그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준혁 35살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새벽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뜬다. 창밖은 아직 어둡다. 나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어제와 똑같은 루틴을 시작한다. 주식 차트 확인, 부동산 뉴스 검색,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 모든 것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다. 바로 10억이라는 숫자. 10억만 모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 주문을 외우며 나는 지난 12년을 살아왔다. 친구들의 결혼식도, 부모님의 생신도, 심지어 내 건강도 뒷전이었다. 오직 그 숫자만이 내 삶의 전부였다. 회사에서 동료 성훈이 다가왔다. 준혁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뭔가 좋지 않은 일 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성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실 나도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공허한 걸까? 그날 밤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10억 3천만 원. 꿈에 그리던 그 숫자가 내 통장에 찍혀 있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환희는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낯선 허무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치 긴 여행의 끝에 도착한 목적지가 텅 빈 사막인 것처럼. 이게 다야? 정말 이게 다라고?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 핏기 없는 얼굴, 생기를 잃은 눈동자. 12년 동안 나는 돈을 모으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다음 날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당분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대학 선배 민수가 떠올랐다. 그는 한때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당시에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그가 보고 싶었다. 준혁아,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민수 선배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난 12년간의 내 삶과 10억을 달성한 후 찾아온 허무함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선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준혁아, 토착의 오류라는 말 들어봤어?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영원한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 그게 착각이라는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을 후려쳤다. 행복을 계속 미래로 미루다 보면 결국 현재의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아. 그리고 말이야,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 단순히 소비하기 위해서만? 그럼 뭘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요? 선배는 빙그레 웃었다. 생산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써봐. 그럼 또 다른 차원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선배의 말은 내 안에 굳게 닫혔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봉사단체에 정기 기부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을 넘어 주말마다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 마음속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그리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거친 나무를 섬세하게 다듬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나는 전에 없던 전율을 느꼈다. 10억이 통장에 찍혔을 때의 허무함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만족감이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가끔씩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돈만 쓰고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 답은 늘 같았다.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 무언가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것. 민수 선배의 조언으로 작은 목공예 클래스를 열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정성껏 가르치고 소통하면서 점차 입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내가 만든 작품을 좋아했고 나에게서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다. 하루는 한 수강생이 내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늘 즐거워 보이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예전에 나는 돈을 쫓느라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갇혀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성훈이 공방에 찾아왔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준혁아,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성훈아, 우리는 그동안 기다리기만 했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누군가 기회를 주기를 말이야. 하지만 깨달았어.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 저는 제 삶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목표는 우리 삶의 방향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를 달성했을 때 저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의 어떤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가치를 나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히 무언가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의미를 찾아 나가세요.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만 벌지 말고 생산하고 나누기 위해 벌어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과 전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무언가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계시지는 않나요? 10억이든 승진이든 더 나은 기회든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에서 찾아온다는 것을요. 제가 목공예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 전율의 순간들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충만함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시길 바라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